네, 저희가 어제까지 그 게시판 관련된 그 SQL을 실행을 할 때, 즉 보드다오에서 SQL 문장을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했었던 그 보드다오를 보면 보드다오 인프를 한번 열어볼까요? 퍼시스턴스 패키지의 보드다오 인프. 보드다오 인플 클래스에서는 주입을 받는 게 무엇을 주입을 받느냐 하면 SQL 세션 타입의 객체를 주입을 받습니다. 이 SQL 세션 타입의 객체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context.xml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루트 context.xml이 네, 지금 열려 있고요. 루트 context.xml은 여기 있죠. 여기 웹앱, 웹 inf, 스프링 밑에 루트 context.xml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빈이라고 하는 게 객체 생성해 주세요. 자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QL Session Templ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SQL Session Template. 상속 관계를 보면 SQL Session Template은 SQL Session이다. 뭐 이런 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SQL Session Template은 SQL Sess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클래스인 거죠. SQL Session Template 객체를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 아규먼트로 세션 팩토리 객체를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위쪽에서 이 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자바 코드랑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스프링 컨테이너는 서블릿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서비스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리파지토리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QL 세션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얘를 생성자 호출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주입을 받겠다? 보드다오 인플에서 주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입받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주입받는 이유가 이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메서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냐면 select 리스트, array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select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 하나를 리턴해주는 select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문장을 실행해주는 insert, update SQL을 실행해주는 update, delete SQL을 실행해주는 delete,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SQL 세션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mapper XML 파일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select 리스트나 select 1이나 혹은 뭐 insert update와 같은 이런 SQL 세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려면 SQL 문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SQL 문장. 그래서 그 SQL 문장을 어디서 정의를 했냐면 보드 매퍼 XML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큐먼트 타입은 매퍼 도큐먼트다 설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첫 시작하는 태그는 매퍼, 그럼 끝나는 태그도 매퍼겠죠. 시작하는 태그가 매퍼면 끝나는 태그도 매퍼. 그래서 매퍼와 매퍼 안에서 그 SQL 문장 종류대로 select 문장이면 select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약에 insert 문장이면 insert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update 문장이면 update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SQL 문장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SQL 문장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ID를 주는 거예요. ID는 이게 ID 전체 ID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네임스페이스 뒤에 다시 있고 점이 있고 그 뒤에 얘까지 써준 게 아이디의 풀 네임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름, 아이디의 전체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아이디 전체 이름을 다오 보드다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XML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 SQL 문장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메서드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얘는 인터페이스일 뿐이잖아요. 인터페이스에는 뭐 SQL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뭐 셀렉트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셀렉트 1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속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구현한 클래스는 SQL 문장에 따라서 다 그 안쪽에 있는 구현 방식이 조금씩 틀릴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를 채우는 개수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 파라미터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테이블에 따라서 보드 타입의 리스트를 리턴해야 되는지, 혹은 유저 타입의 리스트를 리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실제 그 각각의 테이블에 맞는 SQL 문장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그 메서드는 실제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이바티스가 SQL 세션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한 SQL 문장, XML에 있는 SQL 문장을 가지고서 그 메서드를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보드 게시판에서 했었던 기능이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오늘은 매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일종의 그 SQL 세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어떤 SQL 문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서드가 있어야 되느냐, 메서드 이름은 무엇이고 리턴 타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무엇을 갖느냐, 약속까지만 하는 거. 이거를 자바의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매퍼라고 해주고, 매퍼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root context.xml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찾아라 라고 하면 마이바티스 스프링에서,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서 인터페이스 찾아가지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실제로 이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인설트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설트에서 해야 될 일이 커넥션 맺고요. 데이터 풀이 있을 테니까, 커넥션 풀이 있을 테니까 커넥션 맺고요. 커넥션에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준비하고요. 이거는 문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 물음표가 3개가 있을 테니까 그 3개를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 3개를 채워요. 그리고 인설트 문장이니까 execute 업데이트를 실행해요. 그런 동작을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이바티스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2가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XML을 쓸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노테이션을 쓰면 뭐 XML, 뭐 DTD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따로 관리 안 해도 되는 거고. 물론 이거를 우리가 XML로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XML로 만드셔도 돼요. 그죠? 매퍼 폴더 밑에다가 리소스
매퍼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XML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유저 매퍼.xml 하고서 하나를 더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런 SQL 문장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 붙여가지고. 아이디 붙여서 XML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는 만들 필요가 없죠. XML 파일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주입을 받으면 되는 거냐면 SQL 세션을 주입받으면 돼요. SQL 세션을 주입을 받으면 SQL 세션이 이 매퍼 XML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모든 메서드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ML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노테이션 방식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 항상 사용할 죄송합니다. XML 방식이 먼저 나온 거여서 XML 방식으로 못 만드는 건 없어요. 다 만들 수 있고요. 어노테이션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문자열로 이렇게 템플릿을 SQL 문장의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했었던 것처럼 if문 넣어가지고 동적인 쿼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동적인 쿼리를.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XML을 써야만 돼요. 동적인 쿼리를 쓰시려면.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XML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고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대신에 XML에서는 if문이나 choose 이런 동적인 쿼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그게 좀 힘들어진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니까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르게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보드에서는 XML 방식을 해봤으니까 이제 유저에서는 어노테이션 방식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 모르겠다. 나는 두 개는 귀찮아. 하나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XML 방식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XML.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거는 사인업이니까 이거는 회원 가입.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신규 회원 가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이었고요. 나중에 아이디 체크, 그 다음에 로그인 그런 거를 할 때에는 아이디 체크를 먼저 해볼까요? 아이디 체크할 때에는 다른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여기에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얘를 누가 이용하냐면 얘는 보드다오가 이용을 하죠. 죄송합니다. 보드다오가 아니라 유저다오가 이용을 하죠. 유저다오에서 이제는 여기서 주입받는 거 보세요. 주입받는 거를 SQL 세션을 주입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주입을 받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주입받고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오는. 이제는 SQL 세션을 주입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XML 매퍼 파일인 경우에는 SQL 세션을 주입받고 XML 파일이 아니라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할 때에는 어노테이션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매퍼 객체, 인터페이스, 우리가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주입받으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지금 얘는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생성된 객체의 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마이바티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주입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노테이션을 해드린 거를 XML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지워버리시고 이 자리에 SQL 세션 주입받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유저다우 인플은 그냥 단순하게 인서트, 유저 객체를 넘겨서 인서트 하면 1이나 0과 같은 인트를 리턴하는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그거를 했었죠. 여기 뭐예요? 그 JUnit 테스트, 죄송합니다. JUnit 테스트까지 끝내서 그 제대로 동작한다, 인설트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아이디가 겹치면 SQL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그거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아이디가 겹치지만 않으면 그 SQL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아이디 중복 체크로 제거를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러면 서비스는 서비스 패키지에서 만드시면 돼요. 서비스 패키지에는 지금 보드 서비스밖에 없죠.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유저 서비스. 유저 서비스. 피니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레지스터 유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서비스에서 신규 회원 가입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트 리턴할, 여기서도 인트로 할게요. 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뉴 유저, 메서드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트해야 될 객체가 유저 타입이죠. 유저 타입, 유저.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면 뭐 레지스터라고 하거나 혹은 크리에이트라고 하거나 뭐 메서드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인서트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 안에서 무엇을 만들면 되겠다? 다우를 호출하는 메서드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얘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같은 서비스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유저 서비스 임플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저 서비스라고 했었으니까. 폴더는 src 메인 자바 밑에 패키지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유저 서비스 임플 하고 만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현해야 될 게 있죠. 임플러먼트, 무엇을? 유저 서비스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하면 코드가 다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로그를 좀 넣을게요. 로거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로거 객체가 있어야 되고, 생성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로거 팩토리 get 로거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입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서비스는 누구를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깜빡한 게 있죠.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서비스 클래스의 그 선언부에는 뭘 넣어줘야 될까요? 어노테이션. 무슨 어노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이거 왜 넣어줘요?
이거 안 넣어주면 뭐가 안 될까요? 얘를 안 넣어주면 이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을 못해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를 구성하는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을 안 하겠죠. 생성을 안 하면 다른 클래스한테 주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저다오 인풀이 있었어요. 유저다오 인풀이 있었는데 제가 리파지토리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는 유저다오 인풀은 컴포넌트가 아니다. 컴포넌트라고 선언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얘는 있는 패키지가 persistence 패키지고 EX2번의 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고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를 보면 persistence 패키지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스캔 검색해서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자바 빈으로 만들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유저 다오 인풀은 자기가 컴포넌트라고는 선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JUnit 테스트, 이건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저거 다시 원복을 할 거기 때문에. 보드다오 테스트에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저다오를 인젝트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logger.info 유저다오가 무엇인지 유저다오 볼게요. 만약에 주입이 됐으면 널이 아닌 게 여기서 로그가 찍혔을 거고요. 생성이 안 됐으면 주입이 안 될 거예요.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JUnit 테스트를 해보면 자, 벌써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에러예요. 뭐냐면 unsatisfied,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dependency, 의존성과 관련해서 어떤 exception,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옆에 뭔가를 읽어보면 뭐 빈을 생성하는데 에러가 발생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을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옆으로 쭉 가보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죠. No such bin definition. 빈, 객체 정의 없음이라고 하는 exception. 객체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없다. 자, 그리고 옆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또 있죠. 유저다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객체가 없더라는 얘기. 아까까지는 우리 오전에는 주입이 잘 돼서 거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노테이션 하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다오 인풀에서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파일이 열려 있는 게 너무 많죠. 유저다오 인풀에서 내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컴포넌트다라고 선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하나 써주고 안 써주고 XML에다가 한 줄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때문에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은 설정이 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클래스 이름 앞에 어노테이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 멤버 변수 이름 앞에 어노테이션 붙여주고 XML 파일에서 뭐 한 줄 추가하고
이런 것들만 잘 해주면 그런 설정들을 잘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인터페이스만 만들었는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는 멤버 변수를 선언만 하면 거기에다가 객체까지 딱 넣어주기도 하고 생성한 객체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유저다오 인프를 하다가 다시 거기로 왔는데요. 유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죠. 유저 서비스 인플 가보면 여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서비스다. 서비스 컴포넌트다 라고 선언을 해야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 XML에 의해서 얘가 자바 빈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거는 DAO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석을 해놓은 이제 제가 빈이라고만 하면 그냥 자바 객체, 생성자 호출해서 생성된 객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흘러가는 흐름,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면 서비스가 이용해야 될 객체는 DAO, 리파지토리 계층의 객체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리파지토리 계층의 퍼시스턴스 계층이라고도 하고 리파지토리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객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스프링에서는 어떤 객체를 사용하겠다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의존성을 주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존성 주입을 받아야 되고요. 의존성 주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노테이션이 오토와이어드라고 하시고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하시면 돼요. 필요한 게 유저 다우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변수 이름이 있어야죠. 유저 다우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할 일 이제 거의 없어요. 로그나 찍어보고 여기 메서드 이름 register new user라고 했죠. 뭐 호출됐다 뭐 이렇게 해보고 이 안쪽에 있는 객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어떤 객체가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 그 녀석이 정말 맞는지 로그나 출력해 보고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유저 DAO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만 하면 끝. 딴 거 없어요.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서비스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오를 이용해서 몇 가지 일들을 더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입을 받고 얘는 이제 컨트롤러가 얘를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고 얘는 다오를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고 자 이제 서비스까지 됐어요. 다오 인플도 유저 다오 인플도 됐고 유저 서비스 인플도 됐어요. 컨트롤러만 이제 우리가 투두라고 남겨둔 부분이 있죠. 유저 컨트롤러 가보세요. 등록하는 부분 여기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에요.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선언을 안 했을 거예요. 클래스에서. 왜 그러냐면 서비스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입을 받는 거예요. 주입을 받겠다. 오토 와이어드. 프라이빗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타입은 유저 서비스. 이러면 저 변수 위치에 자동으로 유저 서비스 인플 객체가 저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유저 서비스 인플 객체가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서 할 일은 유저 서비스 점 register new user 하고서 이렇게 하면 이걸로 끝이죠. 네, 컨트롤러도 이렇게 한 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 회원 가입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여기서는 이제 메인으로 간다. 메인으로 간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저는 유저 테이블에 유저가 3명밖에 없어요. 어드민, 게스트, 오셈. 일단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만 테스트를 먼저 할게요. 그거는 우리가 중복 체크는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중복 체크를 했다 치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녀석으로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없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없는 이름을.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테스트 하시면 되죠. 게시판 메인 있으니까. 여기에는 회원가입이 없네요. 여기 회원가입이 없고 메인에만 있었죠. 일단 메인 갈게요. 로그를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메인까지 왔고 회원가입 컨트롤러가 어디까지 호출이 됐을까요? 컨트롤러가 유저 컨트롤러의 register get. register get은 단순히 입력 양식을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스파이더맨 비밀번호 1234.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해서 작성 완료까지 가볼게요. 자, 메인 페이지로 왔죠. 그 중간에 로그들을 볼게요.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로그들을 보시면 우선 폼에서 작성 완료를 눌렀기 때문에 폼에서 작성 완료는 포스트 호출이에요. 포스트 호출. 우리가 JSP에서 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의 레지스터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제가 입력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비밀번호 1234라든가 이메일 어벤져스닷컴이라든가 포인트는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값 0 잘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러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컨트롤러 다음으로 유저 서비스가 실행이 됐어요. 유저 서비스한테 전달받은 유저를 그대로 넘겼죠. 프론트 컨트롤러가 디스패처 서블릿이 유저 컨트롤러한테 유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자기가 받은 유저를 그냥 또 그대로 유저 서비스한테 줬어요. 유저 서비스는 누구를 호출했죠? 유저 다오를 호출했어요. 다오의 create, 만들어라. 이 create가 우리가 아까 매퍼 인터페이스 만든 거 있죠. 매퍼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었던 SQL 문장이 이거죠. 유저 매퍼 insert into users, user ID, pwd, email, values 옆에 문자 물음표 3개. 이게 prepared statement죠. 여기에 채워지는 값들이 뭐냐면 다오 인플의 아규먼트가 유저 타입이죠. 유저 타입의 파라미터 이름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pw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들어가. 여기가 우리 SQL 할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샵이라고 하고 유저 대소문 전부 다 소문자로 유저 아이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 샵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 유저 아이디,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 그게 스파이더맨.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가 첫 번째 스파이더맨 스트링이고 두 번째 1, 2, 3, 4 스트링 타입이고 스파이더맨 어벤져스닷컴 스트링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순서대로 물음표 3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업데이트 결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설트 문장이기 때문에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거고 그 execute update의 리턴 값이 얼마다? 리턴 값이 1이다. 리턴 값 1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인설트 성공한 행의 개수가 1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새로운 유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리다이렉트를 해버렸죠.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니까 컨트롤러가 새로 호출이 된 거죠. 주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저 레지스터가 아니라 루트라고 하는 주소로 바뀌어버리면서 컨트롤러 다시 호출되고 그리고서 메인 페이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DB 가서 보면 스파이더맨 생겨 있어야 돼요. 또 새로 고침하니까 지금 생겨 있죠. 회원가입 완성했습니다. 물론 예, 중복 체크가 있긴 해야 되겠지만. 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이 로그를 제가 그 수업 중에 로그를 다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현업에서는 이거 로그 다 뺍니다. 네. 로그4.j XML만 하면 되죠. 거기에서 인포 디버그 빼버리고 워닝 이상 뭐 이렇게 해버리면 로그가 안 보일 거예요. 전부 다 개발할 때 내가 만드는 그 코드들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이 로그를 많이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가 출력하다가 어디까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익셉션 발생됐는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 이렇게 보면서 디버깅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다들 잘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면 좋겠죠. 아이디 중복 체크. 중복 체크는 우리 JSP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AJAX로 했을 거예요. AJAX로 어떻게 했었냐면 회원 가입할 때 여기에다가 뭔가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러 딱 옮겼을 때 여기 입력한 내용이 사용 가능한 건지 사용 불가능한 건지 이거를 아마 리퀘스트를 보냈을 거예요. 보낸 다음에 받았죠. 받으면 요 밑에 부분만 뭐 사용 가능하다 혹은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 표시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붙여볼게요. 아마 직접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럼 저거는 일단 JSP부터 먼저 들어가면 유저 밑에 있는 죄송합니다. home.jsp 아니죠? 뭘 봐야죠? 뭘 봐야죠?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졸린 것 같아요. 가입 페이지에서 여기서 중복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무슨 JSP를 보셔야 되나요? 레지스터 JSP를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유저 밑에 register.jsp가 있겠네요. 유저 밑에 register.jsp가 있을 거고요. 이게 회원가입 페이지. 일단 여기다가 만들어둘 아이디 여기서 중복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div 2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div는 클래스 속성을
valid, invalid 어떤 걸로 할까요? 뭐 valid를 먼저 할까요? 네. valid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멋진 id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사용 가능한 id라는 그런 의미죠. div 여기는 클래스 속성을 invalid라고 할게요. invalid 여기는 뭐 이미 사용 중인 id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는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그 화면에 이렇게 보여버리죠. 이렇게 보여버리면 안 되고 입력하고 넘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보이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는 감춰 놓을게요. 얘네들 처음에 감춰 놓으려면 어디를 추가하셔야 되냐면 스타일을 이쯤에다 스타일을 만드시면 좋겠네요. 여기다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은 valid. 여기 앞에 점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valid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점을 쓰는 이유는 id 클래스. 네, 클래스 이름이니까 점 찍는 거고요. id인 경우에는 샵. 네, 맞습니다. 샵. 네, 컬러는 밸리드한 거니까 초록색이면 좋겠죠. 그린. 그 다음에 처음에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디스플레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invalid 클래스. invalid라고 하는 클래스. 여기는 컬러를 빨간색으로 보여주면 눈에 확 띄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두 개가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그 두 개는 안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는. 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이제 안 보이죠. 처음처럼 그냥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숨겨져 있기는 있는 거예요. 폼 안에 보시면 div 안에 폼이 있고 div가 있고 div에 input이 있고요. input 밑에 첫 번째 div, 두 번째 div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엘리먼트로 존재는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none이어서 화면에서는 사라져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변경해주면 보여라, sh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할 거냐? 그걸 언제 할 거냐면 여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에 변화가 생겼을 때 AJAX로 요청을 보내고 그 AJAX 요청에 대해서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처리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여주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저희가 AJAX에서 했었던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는 이 인풋을 찾아야 되고요. 인풋을 찾기 위해서 여기 ID 속성을 줄게요. ID 속성을 name과 똑같이 user I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을 주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request 파라미터의 이름, 변수 이름을 만들기 위한 거고 id는 뭐 때문이다? id는 CSS 셀렉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나 id를 주는 목적은 CSS 셀렉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먼트 찾으려고. 근데 굳이 id를 만들려고 막 머리 써서 이름 뭘로 하지? 막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랑 같이 써버리면 되겠죠. 전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름 뭘로 지을지. 한 10분 고민했어요. 아이디 뭘로 만들지. 멍청한 짓이죠. 자, 요거 아이디 넣어주고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자, 여기에 작성 완료 버튼 있죠. 작성 완료 버튼 여기도 아이디를 줄게요. 뭐 btn 작성 완료니까
btn complete 뭐 이렇게 할까요? complete. 요 버튼도 나중에 제가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 보시면은요. 페이지 보시면 아이디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체크가 되고 나면 저 버튼 클릭할 수 없을걸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만 클릭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복 체크는 했는데 저 버튼 누를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인데도 버튼 누를 거고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요청 가겠죠. 그러면 SQL 익셉션 발생하겠죠.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막으려면 여기 지금 이 버튼도 찾아서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만 돼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만들어 두고요. 요 정도까지 만들어 두고 인풋에서 아이디 찾기 위해서 아이디 넣었고요. div 2개 넣었고 여기 아이디 추가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으려고. 실제로 중복 체크하는 것은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